오늘 그저께 얘기 드린 것처럼 소통 개인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네, 팀에 대해서 할 거예요. 팀에 관한 소통이라고 하는 건 셀프 리더의 조건 중에서 어떤 용병술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스폰서인 리더가 파트너와 소통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요. 이 비즈니스가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시나 명령이나 이렇게 하려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의 스폰서가 고집이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부리지 않고 파트너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떠한 의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파트너의 어떤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혹 스폰서와 파트너가 의견이 다르고 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생각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을 이제 주제로 던져줬을 때 그 일적인 부분에서 '이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나쁜 점은 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그걸 그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쪼끔 쉬우실 거고, 스폰서 파트너 간이나 팀원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생각하는 법은 처음에는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 것과 다른 것을 합쳤을 때 합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가 함께 생각하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리더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경청에 대해 할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경청이 되게 중요한데 듣기를 성공한 여부의 최상의 척도는 들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래요.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가볍게 듣기만 할 경우에 8시간 내로 절반가량을 잊어버린대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뭔가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인데, 만약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든지 뭐 요렇게 자꾸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묻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랑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되묻는다는 건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리더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다른 의견을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의 방법을 계속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어 어떤 성공한 리더들 또는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틀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만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뻔한 관점의 생각들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통찰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키워가셔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의 교류, 소통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이렇다는 걸 계속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가 상담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폰서 파트너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스폰서 가이드나 어떤 이제 솔루션이나 그러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 들어줘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스폰서가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파트너들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뭐 실수들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몰라서 가이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는 건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인정할 것은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그런 가이드를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피드백한다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나쁘다라는 걸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에둘러 가지고 마음이 상할까 봐 조심조심해서 막 이렇게 포장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쭉 일하면서 보니까요. 에둘러서 마음 상할까 봐 조심조심 말하면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포인트 핵심을 잘 못 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음은 덜 상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경우들을 제가 좀 봐왔거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말하는 스타일은 물론 자기는 시원할 수 있지. 그치만 상대방이 들었을 땐 너무 좀 공격적이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둘 다 그렇게 좋은 피드백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러면서 좀 이제 알아봤어요. 좋은 피드백을 하는 방법. 어쨌든 이 피드백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하는 방식보단 이 방식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제 파트너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해주고, 올바른 방향 안내해주고, 상처도 안 주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모두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걸 리더가 받아들여야 하고, 리더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좋은 사람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항상 당연히 좋은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항상 수용하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관계를 통장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고 하면 이 관계 통장으로 비유하는 거는 세븐에빗에 가면 입금과 뭐 출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관계를 통장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이 통장을 하나 이제 개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좋은 이런 행위들 있죠. 서로 칭찬하고 관계심을 쌓는 그런 좋은 행위들이 입금의 행위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입금을 많이 해 두는 거예요.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스폰서와 파트너가 쌓아두는 거죠. 입금을 많이 해 두면 파트너 입장에서 스폰서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했을 때 이 피드백을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스폰서님이 나를 조금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싶어서구나. 그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평소에 많이 해 두면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된대요.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적당량의 잔고가 남도록 평소에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도 노력하고 당연히 파트너도 노력하고 서로의 노력에서 그 관계 안에 그 잔고의 통장의 입금이 평소에 많을 수 있도록. 음.
그러면 이제 스폰서가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그것은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입금을 많이 해두고 우리 마이너스 되지 않게 적당량 잔고가 남도록 계속 평소에 잘하자 이건데, 피드백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난하면 안 돼요. 음.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정이에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내가 피드백할 때 어떤 표정인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억양이에요. 뭔가 되게 막 추궁하는 것 같은 억양. 그래서 억양 때문에 내용이 들리지 않아요. 억양만 자꾸 들리고 내용이 어떻다는 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양을 되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면 기본적인 태세가 나를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뭐 이해시키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자기 성찰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억양만 들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 표현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언어 표현. 만약에 오늘 파트너가 가입의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입의 실수에 대해서만 내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전체적인 거죠.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뭐 이번에도 또 그러시네. 약간 이런 식 있죠. 오늘 한 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게 극단적인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물론 그러한 스폰서는 없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언어를 표현하시면 피드백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어, 어떤 표정적인 부분에서 비난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나의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스폰서가 많아서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잔고가 많은 스폰서한테 어떤 상위 스폰서나 이렇게 피드백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타이밍을 잘 봐야 돼. 내가 진짜 지금 이 파트너한테 피드백을 해도 될 만한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우리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잔고가 많은 나의 파트너,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할 파트너한테는 스폰서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파트너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내가 그 파트너의 상위 스폰서일지라도 나보다 잔고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한테라도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을 타이밍적으로 보시고 조금 쉼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적절히 들어갔을 때 그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될 수 있어요. 파트너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피드백 잘 하는 방법은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화이팅, 뭐 잘하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파트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은 그냥 답은 하나예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 의도적으로 막 갑자기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하나도 없어. 몰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있죠. 내가 이제 파트너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피드백이라기보다는요. 피드포워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그냥 잘해봐요. 파이팅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포워드를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아갈 방향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는 방식 그렇게 가면 돼요. 이게 피드백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피드백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피드백하는 스폰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다 했잖아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통이 잘 되는 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회의 진행을 잘해요. 회의를 진행을 잘하는데 회의 진행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잘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회의 진행할 때 리더가 그러니까 팀의 수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팀의 수장이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수장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할까 고민하고 말하다 보면 말이 많고 길어지게 되죠. 어. 이게 이제 라인 미팅에서도 그 라인에 최상위 스폰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스폰서들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할까 보다는 그냥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어떤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보시고요. 그래서 설명이 아니고 질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더가 말을 줄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하고 파트너들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뭔가 이 라인 미팅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고 돈을 잘 버는 팀이요 회의 운영을 잘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 비율이 긍정의 언어 언어 자체가 부정의 언어보다 3배 이상 많대요. 그 긍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가능한 거는 서로 이 팀 간의 소통이 서로가 공감하고요, 경청하고요, 질문하는 거. 우리 다 이제 지금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경청, 질문이 긍정의 언어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잘 들을 것인가, 어떻게 서로 좋은 질문을 할 것인가, 이거는 리더 혼자 공부해서 되는 거. 팀 수장, 라인의 어떤 스폰서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해야 되죠. 이걸 서로가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 환경 설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고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이런 하고 싶은지 이거 회의예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고 어디서 하고 싶고 뭐 줌에서 만나도 되고 실제로 만나도 되고 진짜 좋은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도 되고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간 있죠. 1시간 될 수도 있고 2시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밌는 회의는 뭐 워크숍처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팀워크를 다지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묻고 계속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그런 한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의 잘하는 팀이 있고 일 잘하는 팀의 소통 방식 두 번째는요. 협업, 이제 팀워크겠죠, 당연히. 그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방식. 이게 협업이에요. 이게 팀워크예요. 우리 강점에 대해서 강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막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 서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른 팀워크나 협업을 위해서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돼야 돼.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강점의 시너지 하나와 다른 하나가 만나서 둘 이상의 효과를 넘어서는 시너지, 강점의 결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서로 팀원들끼리 서로의 강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팀은요, 서로의 능력과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잘 협업하여서 활용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모션 이런 것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의 강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와 협업을 할 것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뉴밸런스 안에서도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떴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보조자의 파트너들이 필요한지, 우리 팀원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행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서로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잘 정하는 거죠. 규칙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맞춰야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논의하는 방식이나 함께 정하는 규칙, 어느 전략에 초점을 맞출 건지, 역할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것을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걸 함께 해본 거 그런 경험 아니고요. 함께해서 숫자로 무언가 바꿔냈던 결과물이 있었던 것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같은 것도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달성했고 이런 것들이 다 결과물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잘하는 팀, 스폰서와 파트너가 소통이 잘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제 바꾸고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소통이 잘하는 팀의 소통 방식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서로의 다른 강점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그렇게 오늘은 얘기해봤어요. 여기까지예요.